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위기이자 기회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경남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도내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경남도 산하기관이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영기획본부 기획홍보팀 모형호 팀장 나오셨고요. 이 기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입니다. 문화텍 컴퍼니 이원 실장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푸가 올해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열립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없다고 들었는데 15년째 창원에서 이제 쭉 열렸던 이런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 팀장께서 보시기에 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사실상 멈춰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이 있는데요. 거기 통계 지표를 좀 살펴보니까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공연장의 좌석 예매율이 63.5% 정도가 감소했고 매출액 또 58.8%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강화됐던 시기인데 3월, 4월, 9월 이때는 좌석 예매율 그리고 수익률이 0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어떤 확산 추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다가 또 강화됐다가 이거 반복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대면 행사 또 다중 밀집 행사가 거의 전면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공연이나 전시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대체하거나 또 소규모로 전환하는 형태로 대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 멈춰서면서 우리의 일상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감을 또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온라인 활동을 통한 공연 전시가 더 보편적으로 좀 확산되었던 점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권 실장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현장에서 문화 행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변했다고 느끼세요? 네, 그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시작된 한 2월쯤부터는 공연과 행사, 그다음에 전시 자체가 이제 멈춰버렸죠. 그리고 4월부터는 일부의 조금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오프라인 행사와 기존 공연과 전시 행사를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소속되어서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도 학교로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지도하는 사업인데 학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 만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김해에서도 진행되던 이제 대규모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시도들을 해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시도들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제 내년쯤 되면 조금 더 올해 시행착오를 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코로나 초반에는 이제 설마 하면서 이게 계속 갈까 이런 이제 우려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예술인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조금 대책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이제 계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 또 언제 그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행동으로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 활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가들이 그런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코로나가 우리들한테 준 어떤 기회가 된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가 또는 아니면 예술 복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지역 문화와 예술 분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지금 현재 다시 좀 근본적인 문제 다시 꺼내놓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정립해 나갈 기회는 분명 되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아예 이런 공연, 예술계 쪽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문화인들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도 있는데 여전히 열악한지 또 더 확대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현재 이제 뭐 저희도 사회적 기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악 쪽에 계신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는 분이 쿠팡에 이제 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를 갔는데 네. 이제 택배라도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뭐 피아노 치시는 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같이 만나게 됐다. 참 이런 현실이 조금 우프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웃기고 슬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술 업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예술가 분들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 그때가 그리울 정도로 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 자체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제로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9월 초였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았던 작당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이슈 토크 때 이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폐업 전에 이제 좀 잘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더 안타깝게 들리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남 문예진흥원에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또 준비되고도 있지만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정말 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런 상황들을 상당히 무겁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저희 진흥원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 실태를 우선 좀 긴급히 좀 지난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술인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을 기존 100명에서 400명 규모로 좀 늘리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금을 좀 지원해드리는 방안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공연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 이제 저희로서는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현장 예술인에게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의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렵겠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텐데 그래서 저희 진흥원도 현장 예술인하고 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적절한 지원 방안이 뭔지를 지속적으로 의논을 좀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좀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이 어떤 잉여 가치로 인식되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의 삶에서 예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 문화를 어떤 결속을 다지기도 하는 좀 이런 긍정적인 기능, 즉 이런 예술 활동이 근원적인 가치다. 뭐 이런 인식을 조금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규모를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창원 상남동의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런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방법? 현재 법령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그 조항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즉 그 지역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운영비, 이런 인건비 등 경상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다만 저희 진흥원이나 또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그러한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가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면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실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곳에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현재 문제는 밑빠지복에 물붓기가 같은 그런 상황이 맞다는 것이죠. 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모든 그 수요를 채우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이제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보고 배분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조금 더 현재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만들거나 또는 아니면 신진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기준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현재보다 지원 금액 자체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떤 문화예술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를 온라인으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실장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앞으로 좀 바쁜 나날이 예상되지 않나 싶은데 최근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가 늘었습니다. 뭐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공연, 전시, 관람이 온라인 콘텐츠 이용해서 관객과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올해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그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업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면 활동 중심의 창작 활동으로 이제 신청한 사업이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대처하거나 또 소규모로 전환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이게 회계연도 관련 규정 때문에 보통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올해 한해서 특별하게 내년까지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좀 마련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예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거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예술가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홀로그램 혹은 프로젝션 매핑 또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이런 디지털 아트도 나름 이제 확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이제 관심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이제부터 예술 활동도 그러니까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이 공존하는 시기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려하는 점은 온라인 예술 활동이 기존의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그냥 대체하는 형태로만 가서는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만이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결합을 시킨다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 자체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은 궁극적으로 예술가와 일단 향유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면 과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가치가 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중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이런 것보다는 네. 소규모로 또 생활 밀착형으로 오히려 마을로 그다음에 어떤 골목으로 또 심지어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예술 활동까지 조금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실장께서도 문화트에서 온라인 문화 행사들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나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미흡한 부분 또는 뭐 문예진흥원에 필요한 도움들이 있는지 네. 이 자리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 여러 가지 계획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거의 3분의 2 정도의 기간이 다 없어진 시간처럼 전혀 뭐 사업이 진행되지가 않았고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 한 9월 달 정도부터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뭐 문화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신나는 예술 여행, 그리고 뭐 학교로 또 찾아가는 뭐 문화예술 전문가 사업, 그다음에 이제 김해시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추진하는 독서대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이제 대부분 공연은 현장에서 이제 대면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독서대전은 비대면 형태로 좀 전환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긴 한데요.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정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흥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달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영상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이제 평면적으로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콘텐츠나 이제 퀄리티를 높이자고 하면은 좀 더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에도 그냥 이제 그 풀샷 평면 촬영이 아닌 여러 대의 카메라를 또 써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이 더 투여되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카이브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 팀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가 흐트러진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만의 강점을 부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술 활동도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좀 오고 가는 형태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온라인 예술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건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평면적인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만 이제 그칠 게 아니고 온라인만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이나 창작의 과정, 무대 뒤에 어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작가에 대한 인터뷰, 또 작업실을 또 탐방해 본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콘텐츠 자체에 대한 기획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창작의 어떤 여건을 또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어떤 네트워크 지원이라든지 좀 더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에 대한 좀 예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이유,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술이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좀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개인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에서 예술 활동이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기후 변화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상 기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 같은 어떤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역 예술계가 함께 좀 고민을 맞대고 예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모영호 팀장과 문아트 컴퍼니 이권 실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재연이 도내 문예인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